안녕하세요. 저는 인디고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있는데요. 그거 먼저 보시고 나면 조금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좀 더 쉽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 예, 참고 부탁드리고요. 꼭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. 시작 바로 할게요. 이번 시간에는 통밀빵, 이제 건강한 빵, 이런 것들이 좀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통밀빵, 그 중에서도 통밀빵이 이제 대표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좋은 음식으로, 좋은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. 통밀빵. 일단 통밀이 뭔지는 알아야겠죠? 통밀은,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통밀가루가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.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벗겨낸 게 통밀, 그리고 완전히 벗겨낸 것을, 그러니까 겉부분 밀 재배할 때 그거를 속 것들을 다 벗겨내서 먹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분쇄하는 걸 밀가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아주 조금, 정말 조금 겉껍질 벗겨낸 게 그게 바로 통밀입니다. 네, 차이점 이거고요. 식감은 아시다시피 밀가루가 맛이 좋고요. 부드럽죠. 근데 반면에 통밀은 좀 거칠어요. 거칠고 조금 대신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해주고, 완전히 전혀 다른, 같은 식품임에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. 네, 그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통밀도 이제 퍼센티지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? 뭐 10% 들어있다든가 이렇게, 이런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통밀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. 4% 들어간 통밀빵 이렇게 시중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는 통밀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통밀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.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. 어떤 것들이 있냐면, 소화가 빠르게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.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게 해요. 이유는 뭘까요?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. 식이섬유는 소화분해 효소가 분해를 못 해가지고요. 식이섬유가 이게 바로 분해를 못 해요.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대신에 다른 음식물의 소화를 지연시킵니다. 그래서 소화가 늦어지고,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,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소화를 지연시킴으로써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줘요. 포만감을 다른 타 식품에 비해서 포만감 유지가 되면서 덜 먹게 되죠. 덜 먹게 되면 당연히 비만, 그리고 체중의 증가를 방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다이어트. 그 말은 곧 다이어트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겠죠. 그러겠죠? 그리고 콜레스테롤. 다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, 콜레스테롤 두 종류가 있어요. 나쁜 콜레스테롤,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,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있으면 이게 몸에 안 좋거든요. 이제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,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. 굉장하죠? 그렇고, 식이섬유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, 피부 노화, 활성산소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.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, 이런 효과들이 많은데,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빵들 대부분은 통밀빵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도 통밀 함량이 높지는 않아요. 그리고
수입 밀가루, 그러니까 흰 밀가루에 비해서 통밀이 높은 건 건강학적으로 더 영양소가 있고 건강에도 더 좋다고는 맞는데, 이 수입 흰 밀가루에서 따로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흰 빵을 드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수입 밀가루가 표백제가 들어가고요. 그 표백제가 우리가 직접 먹는 곳에 다 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유통기한,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. 그래서 방부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양이 섭취가 어느 정도로 양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만약에 통밀빵을 먹지 않아도 흰빵을 그래도 먹겠다 그러신다면, 저는 수입해온 밀가루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흰 밀가루 빵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어차피 안 드신다고 드실 분들은 드세요.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,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.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. 왜냐?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식이섬유로 인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는데, 여기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더 안 좋아지겠죠. 소화 기능이. 그래서 소화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먹지를 않을 수도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, 아예 먹지 않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자신의 그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. 상태.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 뭐 말기암처럼 이렇게 되진 않을,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통밀 퍼센티지도 조절해 가시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한 가지인데 문제가 있어요. 맛이 없습니다. 이 맛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, 현대인들이 이제 먹고 있는 식품들,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맛이 없게 느껴져요. 그 맛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미 자극적인 음식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. 아쉽죠. 많이 안타깝지만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릴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인디고였고요. 네, 다음 편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